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 1강하고 이제 2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 하는 것이 아니다. 틀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접점의 종류. 이제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실제적으로 도면에 나온 걸 해야 되는데, 접점에는 크게 무슨 접점이 있냐면은 A접점과 B접점으로 나뉩니다. C접점도 있습니다. A접점과 B접점, C접점 이렇게 나눠지는데, A접점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붙는 것. B접점은 붙어 있다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떨어지는 것. C접점은 A접점 플러스 B접점이 같이 있는 것.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A접점하고 B접점, A접점은 떨어져 있고 B접점은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 A접점, A라고 써놨네요. 붙어 있는 것 B접점. 근데 그림을요, 요 어느 쪽에 그렸습니까? 전기는 오른쪽에다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A접점은 오른쪽에, A접점은 위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리든지 위쪽에 그리든지, B접점은 왼쪽에 그리든지, 그 B접점이죠. 왼쪽에 그리든지 또는 어디에 그려요? 아래쪽에 그리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접점은 떨어져 있는 것, B접점은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쓰임새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수동 접점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집의 방이라든지 여러분 현관에 있는 스위치예요. 따끄닥 하면 불이,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면 불을 켜죠. 따끄닥 하면 불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 A접점.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도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 도면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220V가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 집에 전등이 이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전등. 또 메인 스위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엉성하게 그랬네.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이게 스위치가 하나가 기본 전등 스위치 하나. 또 여러분 또 옆에 방 건너방에 또 스위치 전등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콘센트도 있고 병렬 회로니까 집에 있는 건 다 병렬 회로입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여러분 지도라서 안방이, 이건 안방, 그 다음에 이거는 건너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가 따까따까 하는데, 이거 스위치 여러분 다 수동으로 하잖아요. 수동 스위치의 표시법입니다. 수동 스위치의 표시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A접점은 오른쪽과 위쪽에 그리고, B접점은 왼쪽과 아래쪽에 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거는 수동 텀블러 스위치예요. 여러분 매입 텀블러 스위치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할 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버튼 스위치는, 여기 이제 기능사 시험에 죄송합니다. 푸시버튼 스위치가 많이 나오는데, 이 푸시버튼 스위치는 누름 버튼 스위치고, 해석을 뭐라고 써냐면은 수동 조작, 수동으로 누르고 놓으면은 자동으로 복귀한다.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프링이 있다는 뜻이죠. 이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양전기공과학원에서는 이거 이제 설명을 할 때 사람들하고 푸시 버튼을 나눠주고 눌러보게 합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누를 때는
하면은 그 안에 스프링이 있는 게 느껴져요. 놓으면 탁 반동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을 시켰다가 자동으로 복귀하는 A 접점, A 접점. 요건 붙어 있는 접점도 있습니다. B 접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푸시 버튼을 우리 시험에 나오는 푸시 버튼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시험에 나오는 푸시 버튼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림이 이제 그 내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푸시 버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에 NC Normal Close 공통일이죠. 여기 Normal Open CLOSE 이거는 Open OPEN 그래가지고 영어로 NC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NO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NO는 NC는 무슨 접점이 아래쪽에 그려져 붙어 있는 거죠. B 접점이고 NO는 요렇게 요 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A 접점이죠. 그러니까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푸시 버튼 여기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들어 있구나. 그래서 N 그렇지만 이 N하고 이 N은 다른 N입니다. 요 N과 요 N은 다른 N이에요. 여기는 여기 붙어 있는 N이고 여기는 여기 NO의 N이고 이 NC하고 NO가 있는데 NC는 붙어 있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붙죠. 이렇게 내려와서 붙고 놓으면은 스프링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붙고 이렇게 하는 스위치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 뭐가 있다랬죠? 예, 스프링이 있다랬습니다. 유지형 수동 조정 접점이 있는데 요거는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꼭지가 이렇게 빠졌어요. 꼭지가.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요.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은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된 건데 스위치를 여기도 N, C, N, O 이렇게 해야죠. 이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은 붙어 있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떨어지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런 스위치 여러분들 이제 회사 가면 많이 만납니다. 또는 셀렉터 스위치 딱 1단, 2단, 3단 하는 스위치도 사람이 꼭 옮겨야 돼요. 예. 이거는 앞에 스프링이 돼 있어서 하는 거고 셀렉터 스위치도 안에 스프링이 있는데 셀렉터 스위치도 한번 움직이면은 가만히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스위치를 표시할 때는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유지형 접점이 있다. 여기도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접점들 전자 계정기 접점, 한시 계정기 접점, 전자 접촉기 접점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그림에는 이렇게 다 분류가 좀 세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사실은 다 같은 거여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계정기란 말은 우리말로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이에요. 전자석이고 영어로는 relay이고 R-E-L-A-Y 이런 뜻입니다. 전자석이란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다 합격했으니까 이게 전자석에 이제 이 전자석이라 합시다. 이 전자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원찮다 어디 다음 장에 하나를 다음 장에 뭐가 있나 한번 가볼까요? 아 다음 장이 안 되겠네. 다음 장에도 설명하기가 조금 뭐한데 설명을 조금 여기 칸이 좀 좁아서 다음 칸에다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에서 뒷면에다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다가 자,
6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코일이 이제 이렇게 전자석을 감아놓은 겁니다. 전자석을 이렇게 스위치를 해가지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리선입니다. 구리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철편입니다. 무슨 접점입니까? A 접점. 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고 또 마침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려져 있잖아요. A 접점. 이 전자석 접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요거 1번이라 합시다. 또 어떻게 그리기도 하냐면요. 이렇게도 그래요. 이렇게. 아까 우리 스위치는 아까 저 수동 접점 스위치는 이렇게 그랬죠. 여기 꼭지가 없습니다. 꼭지가 없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 리레이 접점은 이렇게 꼭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꼭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그리냐면은 A 접점을 이런 방식도 그립니다. 이렇게. 이거 다 A 접점입니다. 1, 2, 3번은 다 A 접점이다. A 접점이다. 여기 A 접점. 아이고, 써있죠? A 접점. B 접점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B 접점은 이제 4번에다 B 접점을 하나 그리면은 B 접점은 붙어 있는 접점이니까 왼쪽에다 그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B 접점. 5번도 한번 그려봅시다. 2번과 같은 요번에 B 접점을 그리는데 붙어 있는 접점이니까 왼쪽에다 그렸어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6번 또 그림을 그리면은 3번과 같은 거죠. 3번과 대칭되는 그래프인데 B 접점은 이렇게 그립니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타워 크레인 이런 데 가면은 이 전자석 리레이를 많이 쓰는데 이런 그림 3번, 6번 그림 많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건 A 접점, 붙어 있는 거는 B 접점. 이렇게 표시하고 접점이 하나, 둘, 셋, 6개 있으니까 A 접점이 3개다. 그럼 우리가 3A, B 접점이 3개다. 그러면 3B. 이렇게 얘기합니다. A 접점이 3개이고 B 접점이 3개인 것이다. 그래 이제 현재는 이거 전자석인데 이 전자석에 이건 스위치고 전기가 안 통할 때는 이렇게 있다가 이 전자석에 전기가 통합니다. 전자석에 전기 스위치가 척 이렇게 해가지고 붙는 순간 이 전자석이 뭘로 바뀌냐면은 여기가 오른손 엄지 법칙 NS가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철편이니까 NS가 되면은 이게 다 철편입니다. 철편. 이게 다 철편이에요. 이게 다 철편이니까 철편이 강자성체죠. 그러니까 여기 탁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초코도 붙고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전자석에 의해서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또 이번엔 또 떨어졌어요. 원위치랍니다. 원위치라면은 여기에는 다 스프링이 있습니다. 아까도 푸시 버튼에도 스프링이 있고 마찬가지로 스프링에 있어서 다시 원위치 자기 원래 상태로 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가지고 붙고 이렇게 원위치로 또 하고 이렇게 전자석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전자석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리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이 시험에서는 마그네틱 콘택터 전자석이랍니다. 마그네틱은 우리 저 신용카드 있는데 마그네틱 있잖아요. 자석의 성질은 콘택터 마그네틱 콘택터 렌즈 예. 마그네틱 콘택터 전자접촉기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마그네트랍니다. 마그네트란 말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파워 리레이긴 리레이인데 큰 힘을 내는 것은 또 파워 리레이 POWERRELAY 파워 리레이라고도 합니다. 요 일반 리레이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일반 리레이는요 한 3,000원 합니다.
근데 전기를 모터를 구동시키는 데 쓰이는 리레이, 전기가 많이 통하죠. 뭐 30A, 100A 이렇게 많은 전류를, 큰 전류를 통하는 곳에는 이 마그네트나 파워 튼튼한 리레이를 씁니다. 튼튼한 리레이를 쓰니까 요거는 3,000원인데 요거는 4만 한 8,000원 내지 5만 5천원 5만 5천원 정도의 비싸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리레이다. 전자석이고, 이제 전자석이라는 말을 안 쓰죠. 다 리레이, 마그네틱 콘택터, MC, 파워 리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다 뭐냐면은 전자석에 의해서 붙고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전기 회로에 크게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리레이다, 조금만 리레이다 그러면 리레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서는 X라고도 표시합니다. 기능사 시험에서는 X란 리레이라고 표시하고, 요 마그네트는 좀 비싼 거는, 큰 거는 MC라고도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아까 이거 뭐라고 썼어요? 파워 리레이 또는 파워 리레이라고도 표시하는데, 이런 전자석 코일을 도면에다 다 그려놓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원으로 표시합니다. 원으로 코일을 표시하고, 이런 그림은 실질적으로 다 그려줍니다. 이 그림은 다 그려주고 여기 동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아빠 계전기, 여기 계전기란 말도 빠졌네. 여기 전자석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계전기라고도 한다. 계전기라고도 한다. 계전기, 리레이, MC, 파워 리레이는 다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전자석 1번 있죠? 1번에 있는 전자석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1번에다가 야, 이거 전자석은 전자석인데 시간을 조절하는 전자석이야. 시간을 조절하는 거는 전자석인데 시간을 조절하는 건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회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회로가 들어가니까 시간을 조절하는 건 우리 뭐라 하면은 타이머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서 몇 분 동안 불이 들어오죠? 우리 전기기능사 공부하신 분 다 잊어버렸어. 가정이나 이런 곳에는 3분. 왜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안방까지 들어가서 신발 벗고 안방에 들어가지고, 또는 안에 있는 불을 켤 때까지,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까지 불이 꺼지지 말아야죠. 3분. 이게 타이머 3분짜리 타이머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이론 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타이머라 그러는데, 미국이나 영국 책, 이런 프랑스 이런 거 보면은 뭐라 했어요? 타임 리레이. 그러니까 리레이입니다. 다 리레이 종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 이게 이제 기능사 시험에 우리가 기초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A접점과 B접점이 있고, A접점은 떨어져 있는 것, A접점 1, 2, 3 떨어져 있는 것, B접점은 4, 5, 6은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는 것. 전자석이 동작하면은 A접점은 붙고 B접점은 떨어지고, 전자석이 떨어지면은, 전자석의 회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죠? 스프링이 있다 그랬죠. 다 스프링이 있어서 스프링에 의해서 A접점은 복귀, B접점도 다 복귀. 그러니까 A접점은 다시 떨어지고 B접점은 다시 붙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고, 이런 거를 계전기라 그러고, 리레이라 그러고, MC라 그러고, 파워 리레이라고, 타임 리레이라고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시 이제 앞으로 이게 뭐야?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도면을 다시 보니까, 도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요거 아까 설명한 거죠? A접점, 요거 B접점. 전자석 접점이죠, 전자석. 자, 아까 요것도 설명했죠? 요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그린다. 요겁니다. 다 이렇게 그렸고. 아까 타이머도 설명해줬죠? 타이머 설명했어요. 요 타이머가 있고, 요런 타이머가 있는데, 기능사 시험에서는 거의 이게 나옵니다. 한시 동작 접점. 한시라는 거는요, 우리가 한문이라서 그래요. 시한폭탄.
근데 중국에서는 한시폭탄이거든요. 시한폭탄 아시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가서 붙는 것. 요거는요, 한시 복귀 접점이란 건 뭐냐면은 즉시 붙어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3분 해놨다가 3분 있다 그러면은 3분 있다가 이게 척척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즉시 붙었다가, 전자석에 전기가 통하면 즉시 붙었다가 3분 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관에 있는 거는 A입니까? B입니까? 여러분들 현관에 들어갈 때 불이 켜지는 거는 B죠. 여러분 현관에 들어간 건 B회로가 맞습니다. 다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현관등이 타임 리레가 척 붙었다가 3분 동안 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건 B고 시험에 나오는 회로는 A가 많아요. 근데 B도 가끔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요거는 B접점, A접점과 B접점 구분하면 되고, 요걸 한번 볼까요? 수동복귀 또는 전자복귀 접점, 수동복귀 접점을 했어요. 열동계 전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 B접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있잖아요.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누전 차단기가 탁 떨어졌어요. 자동으로 떨어집니까? 수동으로 떨어집니까? 자동으로 떨어지죠. 전기를 많이 쓰니까. 자동으로 떨어진 다음에 전기를 다 끊어버리면 자동으로 복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복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수동으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B접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X 이렇게 표시해놓으면은 떨어질 때는 자동으로 떨어지고 붙을 때는 수동으로 붙는 것.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바로 이 회로입니다. 누전 차단기가 이 회로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접점의 종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하시고,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놓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계속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간에 접점의 종류에서는 A접점과 B접점, A접점은 떨어져 있는 접점이고 B접점은 붙어 있는 접점이다. A접점은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수동이나 자동으로 붙는 것. B접점은 평소에 붙어 있다가 수동이나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리레이도 복습해야죠. 계전기, 리레이, MC, 파워 리레이 다 같은 전자석 접점이다. 예. 접점의 표시 방법 및 공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접점의 표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MC에 이제 파워 리레이가 나왔어요. 이거를 녹색으로 할까요? 적색으로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 MC가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3개 나옵니다. 3개 나오고 4개 나올 때도 있어요. 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틀리지 않은 법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틀리지 않은 법을 하는 겁니다. 완을 쓸 때에는 빨간색, 토를 쓸 때에는 청색, 서리를 쓸 때에는 녹색으로 쓰자. 왜냐면 시험 문제가 다 검정색 그림이잖아요. 시퀀스 도면이 다 검정색 도면이니까 거기에다가 검정색을 볼펜으로 쓴다거나 이런 사람은요, 하수입니다. 하수. 여러분들 포카 칠 때나 고스톱 칠 때 고수가 누굽니까? 상대편의 패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바닥에 내려놓는 화투장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하여튼 바닥에 내려오는 그런 패를 보고 상대편이 뭐를 누리는가를 다 아는 것. 고수입니다. 도면이 검정색인데 검정색 볼펜으로 쓴다. 그건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초등학생도 해요. 그거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빨간색으로만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하수입니다. 하수.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에 얼마나
어려운 도면이 나오고 복잡한 도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색깔을 빨간색으로만 씁니까? 안 됩니다. 빨간색, 1은 빨간색, 2는 청색, 그 다음에 3는 녹색, 이렇게 쓰는 습관. 마지막으로는 뭐 쓸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전기공과학원에서는요, 이 시험 공부하러 오는 분들한테 사색 볼펜을 다 드려요. 사색 볼펜을. 사색 볼펜을 드리는데 왜 드리냐? 사실은 이뻐서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능사 실기 보는데 원서료가 옵니까? 기능사, 전기기능사 실기 보는데 원서비가 10만 얼마입니다. 그죠?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이. 10만 원이 넘는데, 그 다음에 전동 드릴 사니까, 전동 드릴 사면 또 드릴이 또 10만 원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큰 돈을 들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사색 볼펜을 우리가 틀리지 않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사색 볼펜의 색 순간이 따까닥하면 적색이고 적청 녹색 순서입니다. 이게 원래 적청 녹이 그 순서예요. 사색 볼펜 그 순서인데, 그 사색 볼펜을 사오라 그러면요, 참 희한하죠. 안 사와요. 그거를. 이 볼펜이 얼마 정도 하면은 한 3,000원 정도 하나요? 3,000원? 볼펜, 사색 볼펜이 3,000원인데 이 기능사 실기비가 10만 원이고 원서비도 뭐 전동 드릴 하는데 10만 원이고 뭐 사는데 그 비싼 거를 다 사면서 볼펜을 사오라면 안 사와요. 이제 안 사오시는 이유가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경비 절감도 있겠지만 좀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공부하시는 그래도 돈 10,000원, 20,000원 내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만 원, 60만 원 내에 돈을 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사색 볼펜을 드리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험 때면은 사색 볼펜을 이제 한 50자루, 뭐 60자루를 사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다 드려요. 드렸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새로 달래요. 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사색 볼펜으로 색깔을 분리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나중에 이거 들어가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암기, 우리 전기 기능사에 암기할 거 별로 없는데, 완은 적색, 청, 녹, 이거 사실은 에어펜에다가 볼펜에 따까따까따까따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청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한 번씩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요 번호가 또 예를 들어서 리레이가 있다. 그럼 리레이는 또 리레이가 시험 문제 막 3개, 4개 나오니까 막 글씨가 또 빨간색이 워낙 많으니까 리레이에다가는 뭘 쳤어요? 빨간색으로 쓰고 네모. 타이머에다가는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고 세모. 예, 이런 뜻입니다. 리레이 2에는 청색으로 쓰고 네모. 리레이는 네모를 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타이머는 삼각형. 예, 여러분들이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아시고 제가 한번 하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쪽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7쪽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명하냐고 7쪽이 됐는데, 자, 계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이제 교과 아까 제가 삽입을 한 사례지, 여러분 우리 교과서는 6쪽입니다. 6쪽. 자, 접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을 한번 보도록 하니까, 자, 2번부터 한번 볼까요? 파워 리레이. 파워 리레이는 전자석이라 했죠. 아까 전자석이라 했어요. 파워 리레이. 이게 전자석 코일입니다. 여기 전자석 코일이에요. 전자석 코일인데, 전자석 코일은 몇 번이다? 6번하고 12번이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파워 리레이가 나오면 이렇게 2번 그림이 주어집니다.
그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전자석 코일이 전기가 통하기 전에는 요거 무슨 접점이에요? A 접점, A 접점, A 접점. 요것도 무슨 접점이에요? A 접점이죠. 요건 붙어 있으니까 무슨 접점이에요? B 접점. 여기 A 접점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떨어져서 A 접점, A 접점, A 접점, A 접점, 그리고 B 접점. 그러니까 A 접점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이런 거를 4A, 1B.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망가져요. 이게 탁탁 이거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여기서 불꽃이 튑니다. 불꽃이 튀니까 자꾸만 이제 나중에 망가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MC예요. 이게 이제 MC고 파워 리레이인데 이걸 망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담당이니까 이걸 이제 사러 가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안양 그 유통상가, 안양 그 국제 유통상가에 가서 전기 이런 전기 파는데 원래는 계전 상사라고 있습니다. 계전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상사를 가서 자 제가 MC 좀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세요? 어디 거 드릴까요? 뭐 네. LS 산적거 주십시오. LS 산적거 몇 A의 몇 B를 드릴까요? 뭐랍니까? 몇 A 몇 A의 몇 B를 드릴까요? 꼭 물어봐요. 왜냐면 이거 몇 A가 접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값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4의 1B짜리다 그러면 이건 48,000원이고 그 다음에 5의 2B다 그러면 55,000원이고 이렇게 값이 틀리기 때문에 몇 A의 몇 B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몇 A의 몇 B가 이게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4의 2B짜리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4의 2B는 없고요. 5의 2B가 있습니다. 그거 사시겠습니까? 그럼 네. 그럼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5의 2B짜리 오면은 B접점짜리가 여기 이런 B접점짜리가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5의 2B니까 A접점이 몇 개예요? 5개. A접점이 5개. 5의 2B다. 그러면 A접점이 5개. B접점이 2개인 거를 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니까 이것은 전자석 코일이고 A접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B접점이 하나 있는 것이다. 이건 20핀짜리인데 이건 이제 요새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옛날에 한번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을 도면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도면에 이제 우리가 뒤에 7쪽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리레이 한번 볼까요? 요거나 2번이나 요거 8번 다 똑같은 리레이 종류입니다. 전체가. 자, 2번 한번 보면 8핀 리레이 내부 결선도 그랬으니까 8핀 리레이는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게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리레이 종류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예, 리레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요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2번하고 7번이 코일이 있으니까 전자석 코일이구나. 2번, 7번은 전자석 코일. 아까 이거죠? 여기는 6번하고 12번인데 2번 즉 전자석 코일이고 1번하고 봅시다. 1번하고 4번은 붙어있어요? 떨어졌어요? 아래쪽에 있고 붙어있죠? B접점. 그런가요? 좀 더 크게 해놓고 볼까요? 다시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좀 그림을 크게 놓겠습니다. 1번하고 4번은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니까 B접점. 1번하고 3번은 나중에 전자석이 통하면 착 이렇게 내려와서 붙는 겁니다. 1번하고 3번은 A접점. 8번하고 5번에 붙어 있다가 전자석 코일에 전기가 통하면은 이게 척하다가 내려와서 붙고 전자석 코일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전자석 코일에 전기가 떨어지면 다시 원위치. 자, 다시 이렇게 있다가 전자석 코일에 전기가 탁 통했어. 이게 탁 붙으면은 전자석 코일에 전기가 통하죠. 전자석 코일에 전기가 통하면은 여기에 있는 접점이 어디로 붙어요? 내려와서 탁 이렇게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붙었다가 전자석 코일에 전기가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가 스위치가 다시 원위치. 전기가 끊어지면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프링이 있어서 원위치 하는 겁니다. 스프링이 있어서 원위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이 회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번, 7번은 전자석 코일이고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에 붙어 있다가 또 8번하고 5번에 붙어 있다가 전자석 코일에 전기가 탁 통하는 순간 이 접점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붙고 이렇게 온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붙고 또 전자석 코일이 전기가 끊어지면 스프링에 의해서 원위치한다.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나온 거 한번 또 볼까요? 이번에는 11핀 리레이입니다. 11핀 리레이. 이번엔 11핀 리레이가 나와서 사람들이 좀 당황했어요. 자, 그림만 볼 줄 알면 되죠. 2번, 10번은 전자석 코일이구나. 전자석 코일이고 여기에 회로가 이런 회로가 뭐 교류를 집어넣어도 있고 직류를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직류 전자석도 있고 교류 전자석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1번하고 5번이 붙어 있어요. 봅시다. 여기 1번하고 몇 번이 붙어 있어요? 5번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1번, 5번은 B접점. 하나.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은 A접점. 여기 하나 세트입니다. 1번, 4번, 5번이 하나 세트고, 여기는 보니까 3번하고 7번은 B접점, 3번하고 6번은 A접점.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A접점. 세트. 11번하고 8번은 B접점, 11번하고 9번은 A접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스위치가 딱 닫히는 거예요. 스위치가 전자석이 되면은 1번에 있는 1번하고 5번에 붙어 있던 접점이 착 이렇게 오고, 1번하고 4번을 붙는 거예요. 3번하고 7번에 붙어 있던 접점이 3번하고 6번으로 붙고, 11번하고 8번에 붙어 있던 점이 11번하고 9번으로 붙고, 이렇게 동작이 되면서 동작을 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원위치, 스위치가 도로 떨어진 거예요. 탁 떨어지는 순간 여기 다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 스프링이 있다 그랬죠. 스프링에 있어서 원위치, 다 원위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위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우리 14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기능장 시험에서는 14핀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14핀 리레이가 많이 쓰여요. 자, 한번 여기서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눈에 잘 보이게 되네요. 13번하고 14번은 핀이, 제가 14핀이라는 거는 단자가 14개라는 뜻입니다. 단자가 14개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했네. 단자가 14개라는 뜻인데, 그 13번하고 14번은 전자석 코일이고, 여기 한번 잘 봅시다. 9번이 공통이네요. 9번이 공통이고, 9번하고 1번은 B접점, 9번하고 5번은 A접점, 떨어졌으니까. 여기 떨어졌으니까 A접점이죠. 또 10번이 공통이고, 10번하고 2번에 붙어 있고, 10번하고 2번은 B접점, 10번하고 6번은 A접점, 11번과 3번은 B접점, 11번과 7번은 A접점, 11번과 3번은 B접점, 12번이 공통이고 12번과 4번이 붙어있고 B접점, 12번과 8번이 있고, 여기에 13번에 전기를 통하면, 뭐 교류를 통하든 직류 전자석이나 마찬가지니까 전기를 탁 통하는 순간 접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일로 와서 척커덕 이렇게 아래로 붙는 겁니다. 아래로 붙었다가 또
전기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순간. 여기 전기 끊어졌어도 전기 끊어졌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프링이죠. 스프링이 중요합니다. 스프링에 의해서 전부 다 원위치로 다 동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리레이라. 그리고 요거 14핀 리레이는 조그맣니다. 요거 얼마나 하면요, 좀 줄여보겠습니다. 14핀 리레이 한 3,500원? 3,500원. 요거 파워 리레이, 전기가 많이 통하는 거, 아까 이거 얼마였어? 48,000원부터 50,000원 한다 그랬죠? 48,000원. 비싸죠? 그 다음에 요거 8핀 리레이, 요거 3,000원. 3,000원. 요거 11핀 리레이, 요것도 뭐 한 3,500원, 3,800원. 쌉니다, 이거. 이런 거는 종류가 다 싼 거고, 이거는 파워 리레이, 이건 비싼 거죠. 이건 비싼 거고. 그 다음에 타이머는 여기 타이머를 한번 볼까요? 타이머는 여기 무슨 회로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아까? 시간을 제한하는 회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시간을 제한하는 회로, 요런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전자회로 들어갔으니까 조금 비싸겠죠? 요거 한 18,000원, 15,000원, 18,000원 합니다. 이렇게. 예, 이런 회로가 다 기본적으로는 다 리레이 회로다. 여기는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리레이도 있네. 온도 리레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플로트레스 리레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트가 뭡니까? 플로트는 뭐냐면요, 플로트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집에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럼 변기에 부레가 떠 있죠. 이렇게 부레가 이렇게 떠 있고, 여기에 끈으로 해가지고 물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 여러분들이 밖에서 스위치 요거 만지잖아요. 요거 누르면은 쭉 올라가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이 내려가고, 요게 플로트입니다. FLOAT 플로트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걸 해가지고 망가지면 새로 갈고 하지만, 옥상에 있는 저수조, 아파트 위에는 큰 63빌딩에 있는 저수조 이런 데도 이걸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제어를 하는 겁니다. 액면 제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액면제 센서를 다는 거예요. 이런 센서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물이 이만큼 이상 물이 빠졌어. 그럼 물이 보충해주고, 물이 여기 센서 여기 닿았어. 그럼 물을 멈추고, 이렇게 액면 제어를 하는 건데, 플로트가 없다. LESS. 플로트랬습니다. 없이 뭘 제어해요? 액면 제어를 하는 것. 플로트레스. 이거 시험도 잘 나오죠? 예. 2019년 4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뭐 다 아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거는 이번 시간에는 A 접점은 떨어져 있는 것, B 접점은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리레이에 대한 개념, 리레이는 전자석이란 뜻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은 100점입니다. 100점 아니고 한 80점 되네요. 뭘 하냐면은, 아까 번호를, 이제 이런 번호입니다. 이런 번호를, 여기 번호가 다 있죠. 1, 2, 3, 4, 5, 6, 7, 8, 9, 이런 번호를 써야 돼요. 이제 아파트 도면에 이런 번호를 쓰는데, 이런 다 번호를 쓰는 겁니다. 번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8핀 리레이가 2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리레이 1은 빨간색으로, 리레이 2는 무슨 색으로? 청색으로 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아니지만, 아주 멋진 전기 기술자가 되기 위한 것은 색볼펜을 쓰는 겁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도 빨간 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빨간 펜으로 긋고 하는 그 학습지, 그 빨간 펜 학습지라는 게 있었죠. 예, 히트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간 펜을 쓴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게 한 20년, 30년 전에 그 학술지에서 빨간 펜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여러분들을
제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색깔의 중요성을 알고 쓸 때 꼭 색깔로 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시간은 됐는데 돌아가게 하고 우리 한번 시험에 나온 거를 거기 푸시 버튼 한번 볼까요? 푸시 버튼 이렇게 써놨네.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이 이게 푸시 버튼입니다. 이게 푸시 버튼의 뒷면인데 뒷면이 다 새까맣게 돼 있어요. 새까맣게 돼 있으니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NO 여기는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게 NC, NO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기 써 있습니다. N 여기 다 써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검정이니까. 긴장이 되면 더 틀립니다. 다 이렇게 수십 번 했는데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분은 틀리지 않도록 이게 푸시 버튼 1이나 2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푸시 버튼 1을 썼는데 1은 무슨 색깔로 썼어요? 빨간색으로. 볼펜으로 쓰니까 잘 안 보이죠? 네임펜으로 빨간색 네임펜으로 푸시 버튼 1, 푸시 버튼 2는 무슨 색으로 썼어요? 청색으로 썼죠. NO, NC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를 그냥 이게 왜냐면 NO를 바뀌면 틀리느냐 마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기술자가 아닙니다. 틀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N 여기 다 써있다 그랬죠. 글씨가 여기 써있다는데 이분은 그런 위험을 덜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NO 여기 NC 여기도 NO NC 검은 판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틀리지 않도록 내가 아주 빠른 속도를 내고 틀리지 않도록 정확히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푸시 버튼 이 얘기뿐만 아니고 시퀀스 도면에 쓸 때에도 이렇게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 내일 또 저희가 동영상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필기보다 실기가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설명하기가. 왜냐면은 그 학원에서는 푸시 버튼을 손에 놓고 다 만져가면서 작업을 하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잖아.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